화천에서 고교생 등 17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원주에서는 교회와 노래방 등을 통한 확진자가 20명을 넘었습니다. 이틀간 도내 신규 확진자가 100명에 육박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내 청년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로컬 벤처 지원 드림팀이 출범했습니다. 청년 창업과 경영 과정의 어려움 해소에 원스톱 지원이 기대됩니다. 영월장학회가 특정 대학이나 학과 진학생에게만 지급하던 장학금 지급 관행을 폐지합니다. 모든 대학생에게 동일한 장학금 지원 정책으로 학벌주의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원주 무실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멧돼지 2마리가 출몰했습니다. 한 마리는 포획됐지만 나머지 한 마리는 달아나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화천의 한 고등학교와 관련해 학생 등 17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주에서는 사흘 동안 교회와 노래방 관련 확진자가 2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네, 강릉과 춘천, 홍천 등에서도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면서 26일과 27일 이틀간 도내 신규 확진자는 100명에 육박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6일 학생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화천의 한 고등학교. 불과 하루 만인 27일에는 해당 학교 관련 확진자가 17명으로 늘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운동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연쇄 감염입니다. 추가 확산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보건당국은 지역 내 있는 8개 학교를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검사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감염 고리를 끊기 위해 화천군 보건당국이 진행한 검사 대상자는 500여 명. 해당 학교 교직원과 학생 전수검사에 이어 가족과 지인 등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이제 자가격리를 완료를 했고요. 코로나가 발생되지 않은 학교들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에 저희들이 코로나 사전 검사를 해서 다른 학교들은 발생되지 않은 거로 나왔고, 그래도 좀 저희들이 걱정이 돼서 그 관련 학부모들, 학생들을 대해서 코로나 검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도내 확산세는 심상치 않습니다. 26일 2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원주시. 최근 사흘 동안 종교시설과 코인 노래방 관련해 확진자가 22명으로 늘었고 400여 명이 근무하는 콜센터에서도 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확진자 중에는 학생과 대형마트 종사자 등도 포함돼 추가 확산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홍천군도 다방과 식당 등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져 28일 0시를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강원도 방역당국은 최근 도내 일평균 확진자가 30명을 넘고 전파율이 높은 델타 변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특별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가 확진자 발생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도내 다방, 휴게 음식점에 대하여 8월 26일서부터 9월 3일 7일간 핵심 방역 수칙 및 불법 영업, 위생관리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내 확진자가 5,000명을 돌파한 지 불과 열흘 만에 누적 확진자가 400명 가까이 늘면서 바이러스 재확산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강원도가 지역 자연과 문화, 역사 등 고유 가치로 창의적 사업 모델을 만든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로컬 벤처 지원 드림팀을 출범했습니다. 27일 출범한 드림팀은 행정과 법률, 유통, 마케팅 등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29개 분야 41명의 전문가로 구성됐습니다. 드림팀은 창업과 경영 과정의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지역의 가치와 청년들의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게 결합되는 게 결국 로컬 벤처 기업이고, 이게 또 강원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앞으로 강원도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앞서 강원도는 벤처기업의 체계화와 지속 성장을 위해 전국 최초로 강원도 지역 벤처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7일 오전 9시 55분쯤 원주시 무실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멧돼지 2마리가 출몰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을 빚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시와 원주소방서는 40여 분 만에 체장 150cm, 50kg 무게의 수컷 멧돼지 한 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최초 발견 당시 함께 있던 다른 한 마리는 추가 수색에도 발견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화천 지역 평균 출산 연령이 전국에서 가장 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분석한 2020년 출생 통계를 보면 화천군 거주 여성 평균 출산 연령은 30.2세로 전국 평균 33.1세보다 낮았습니다. 반면 합계 출산율은 1.24명으로 전국 평균 0.84명보다 높습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 백신 5접종 사고와 관련해 지역 47개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백신별 보관 장소 구분과 백신별 인식표 배부, 백신 운영 체크리스트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문제가 제일 커요. 아시다시피 바로 학교 바로 옆에요. 이 옆에다가 더군다나 종교시설뿐이 아니라 이단이라고 그러는 교회가 건축 허가가 된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저희가 저희 관련 법 다 검토한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불가청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상태였었어요. 올해 도내 쌀 생산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원지방통계청은 지난 26일 철원 동송읍에서 전국에서 가장 빠른 쌀 생산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철원군을 시작으로 도내 18개 시군에서 진행되며 올해 작황이 좋아 생산량은 평년 기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원 지역의 쌀 생산량은 기상 상태가 양호하여 지난해에 비해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쌀 수급 계획 수립과 공공비축용 쌀 매입량 결정 등에 활용됩니다. 재단법인 영월장학회가 특정 대학이나 학과 진학생에게만 지급되는 이른바 학벌장학금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영월장학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학과 구분 없이 모든 대학생에게 동일하게 300만 원 한도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바뀐 장학제도는 내년도 선발 장학생부터 적용됩니다. 양양군 오색리 제2약수터에서 탄산 약수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양군은 지난 2006년 집중호우로 매몰된 오색 제2약수터에 탄산 약수 용출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약수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군은 제2약수터 복원을 위해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평창군은 27일 평창읍 뇌운계곡 일대에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어린 대농갱이 5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대농갱이는 그렁치, 그렁챙이로 불리는 토산 어종으로 자연환경 변화와 외래 어종 등의 영향에 개체수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평창군은 이번 방류를 통해 내수면 자원 회복은 물론 관광 자원 활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소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는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달 말까지 동해안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폐장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올해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37%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제 효과는 오히려 줄어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한 관광 정책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성 송지호 해수욕장. 이달 초 해변을 가득 메웠던 피서객은 모두 사라지고 일부 서핑객만 바다에 몸을 담그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 활기를 띠던 해변가 상점들도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도 지난 7월 초 개장한 도내 82개 해수욕장은 460만 명이 찾았습니다. 지난해 대비 37%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규모가 큰 해수욕장은 인파가 줄어든 반면 고성과 속초, 양양 등의 소규모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인파가 몰렸습니다. 피서객들은 늘고 해수욕장발 코로나19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경제 효과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올여름 30만 명 가까운 인파가 몰린 고성 송지호 해수욕장입니다. 밀려드는 피서객 대비 인근 상인들이 느끼는 경제 효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는데요. 모두가 코로나19가 바꿔놓은 피서 문화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피서 문화가 바뀌면서 상인들의 타격은 더욱 커졌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피서지를 찾았지만 안전을 의식해 음식점 이용을 최소화하고 영업점도 운영 제한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한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도 손님들이 실내에 이제 안 들어오시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잘 안 됐죠. 많이 성장하네. 저녁에나 먹겠구나. 낮에는 못 먹겠구나. 식당들 좀 북적북적해요? 별로 안 드시나요? 별로 안 북적해요? 몇 군데만 요즘 많이들 싸우고 힘들어요. 요즘. 어차피 하는 거니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거고. 오는 29일 강릉과 속초를 끝으로 도내 해수욕장은 모두 폐장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어 동해안 해수욕장 등 지역 관광을 중심으로 한 경제 정책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국민상생지원금인데요. 도내에서는 137만여 명이 1인당 25만 원씩 추석 전에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을 받는 강원도민은 137만 2,884명, 건강보험 기준 소득분위 88%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도 전체 인구의 89%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1인당 수령 금액은 25만 원, 가구 규모에 따른 총액을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했던 이전과 달리 세대원 각자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카드 캐시백이나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많이는 아닌데 조금 수입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 줄은 만큼 뭐 보충은 안 되겠지만 거기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충이 되니까 그렇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원 대상과 방식이 구체화되면서 도내 18개 시군도 전담팀을 꾸리는 등 지급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출이 늘어나는 추석 전 지급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또 저소득층에게는 국민지원금 1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도내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10만 명이 대상입니다.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별 추가 지원금도 검토됩니다. 원주시는 방역수칙 시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석 전에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극심한 여행사와 개인, 법인 택시 및 전세, 시내버스 종사자 등 14,000여 명이고 소요 재원은 총 71억 원 정도로 추석 전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가운데 소비 촉진을 위해 지급이 확정된 5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자금 압박에 숨통을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희입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30일 전국 대학생 자원개발 기술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자원개발에 대한 혁신기술과 비전을 주제로 강원대 등 국내 7개 대학교가 참가합니다. 온라인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스마트 선광 공정기술 등을 주제로 한 강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강원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